이번에 오픈AI가 보여준 것은 시장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AI 제국, 이 제국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챗GPT 내에서 작동하는 앱이 호출되고 모든 앱들을 작동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이건 아이폰 앱이건 상관없고 이것이 브라우저건 상관없고 실제로 우리의 운영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다 안 들어온다면 뭐 바보들인 거죠. 오픈AI는 파운더리까지 사실 룰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미국의 방송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삐진 거잖아요. 오픈AI가 주인은 너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서민 기자입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6일이었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픈AI 데브데이가 열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데브데이를 보면서 오픈AI가 건설하려고 하는 AI 제국의 전체 지용도가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지용도가 완전하게 보여졌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9월 한 달간은 눈 뜨고 일어나면 오픈AI 소식이었잖아요. 이 전체 소식 속에서 이번 데브데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 데브데이 그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 그림 속에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데브데이에서 가장 여러분 에이전트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코딩하는 코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이죠. 대중 소비자들에게 앱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붙이면, 예를 들자면 태그 스포티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적으면 그 음악이 플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몇 개밖에 안 들어왔지만 이제 타겟도 들어오고 다양한 기업들이 도어대시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도어대시는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니까 해시태그 배달의 민족 주문하고 싶은 음식을 적으면 동네에서 근처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예를 들면 베트남 쌀국수를 적으면 베트남 쌀국수를 배달한 목록이 뜨겠죠.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배달이 시작되겠죠. 이런 식의 개념인 거잖아요. 해시태그로 앱을 호출하고, 즉 챗GPT 내에서 작동하는 앱이 호출되고 그걸 통해서 그 앱이 제공해주는 주요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방법, 이걸 위한 API라든지 SDK를 이번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챗에서 있는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017년에 도입이 됐고 지금 벌써 400만 개가 넘어가는, 거기에서 JD.com, 진동닷컴의 미니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위챗에서, 즉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카카오톡이잖아요. 호출해서, 앱을 호출해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거고, 거기 핀도어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호출해내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챗GPT가 여기에서 모든 앱들을 작동할 수 있는, 이것이 안드로이드 앱이건 또는 아이폰 앱이건 상관없고 이것이 브라우저건 상관없고 실제로 우리의 운영체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새로운 운영체계의 탄생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운영체계라는 게 뭡니까? 운영체계는 그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윈도우즈 위에서 iOS 위에서 다양한 앱들이 돌아가는 거라고 친다라면은 바로 운영체계에 맞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제시했다는 건데, 이것이 왜 또 의미가 있냐? 이번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8억 명의 weekly active users. 8억 명이라고 하는 매주 한 번씩은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강력한 유저 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면 시장, 양측 시장 이렇게 번역이 됐었던, 즉 한쪽에는 이용자가 있고 한쪽에는 개발자가 있다. 또는 예를 들자면 한쪽에는 이용자가 있고 한쪽에는 광고주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을 무료로 쓰고 있지만 그 비용은 광고주가 내는 것이다. 이 플랫폼이, 이것이 진짜 두 가지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연결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했던 건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이용자가 먼저 많아야 되냐 개발자가 많아야 되냐. 이용자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게임이 많아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용자가 많아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초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이걸 해결했어요. 그냥 챗GPT 사용자가 많으니, 압도적으로 사용자가 많으니 너네 8억 명의 이용자에게 접근하고 싶으면 이 서비스에 여러분들의 앱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아마 끝까지 아마존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쿠팡 안 할 거고요. 끝까지 네이버 스토어 안 할 수 있어요. 저항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제3자 플레이어가 8억 명의 이용자가 있고 한국에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2천만 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성장한다면 이 시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G마켓이 요번에 한번 우리가 챗GPT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챗GPT 통해서 물건 팔아볼까? 롯데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챗GPT를 매개로 해서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앱은 운영체계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하다가 저 시장 우리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판단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 시간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게임 CEO에 의해서 이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면 남이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가서 쉽게 얘기해서 침 발라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는 경영진들은 반드시 회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 이미 한국에 2천만 명의 이용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면 이용자는 3천만 명, 4천만 명 불어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일 거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좋은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커머스로 들으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스턴트 체크아웃 즉시 결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etsy.하고 우선은 쇼피파이가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타겟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광고 봐야죠, 검색해야죠, 리뷰 읽어야죠, 이 가격 비교해야죠. 저는 심지어는 쿠팡 와우 회원인데도 네이버 스토어 가서 가격 비교해요.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사한 제품 보더라도 리뷰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AI가 다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the best choice,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해요. 우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세상에 최상의 선택을 해주는데 광고도 안 봐도 되고 시간 낭비도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다라면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도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먼저 들어갈까? 그러면 분명히 수수료 받을 거거든요. 챗GPT는. 여기서 돈 벌 거 아니에요. 음식 배달할 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한테 하나 배달할 때마다 돈을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쿠팡 이츠는 아니야. 우리는 독립적으로 쿠팡 통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갈래. 배달의 민족 요즘 쿠팡 이츠한테 밀리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걸로 들어가서 여기 시장 더 먹어. 시장 점유율 더 높여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둘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고민들을 모든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 SDK를 뜯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기업의 경영진이 반드시 10월, 11월 중엔 결정할 겁니다. 이번에 키노트에서 사실 소개됐던 기업들은 코세라, 캔바, 스포티파이, 아직 한국 기업은 없었는데, 네. 이제 박사님 생각으로 보실 때는 조만간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진출을 좀 도모할 거다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AI는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도 없으면서 적자 엄청나게 보면서 올해 매출이 기대되는 게 겨우 12월 말까지 해서 최대 매출이 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인데 지금 막 오라클에다가 3천억 달러 주문 넣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가겠어요? 20달러씩 팔아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픈AI가 벌리고 있는 판은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의하면 1조 달러가 필요한 돈이에요. 1조 달러요? 1조 달러요. 왜냐하면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칩과 전력과 건설 장비와 땅값과 해서 500억 달러가 들어요. 그럼 10기가와트면은 5천억 달러죠. 물론 거기에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는 돼요. 그래서 나머지 4천억 달러는 오픈AI가 조달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AMD랑 하기로 했던 게 6기가와트잖아요. 이거 3천억 달러예요. 자, 이거 1조 달러는요. 스타게이트 뺀 거예요. 그리고 오라클에 3천억 달러 주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브로드컴에도 1,000억 달러 집어넣고. 자, 그러면 이래저래 다 합치면 이게 1조가 그냥 넘는 거예요. 자, 1조 달러를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걸 부채로 하더라도 여기에 AMD가 주식 주고 이걸로 그 주식 팔아가지고 이거 칩 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기네 칩 사라고 5천억 달러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는 투자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대출도 해주겠죠. 물론 칩을 담보로도 대출을 해주고 땅을 담보로도 대출을 하겠지만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급한 거죠. 그런데 8억 명을 지금 이번에 샘 알트만도 얘기를 했던 것이 내년 요맘때까지 2배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6억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장부터 열까? 미국 시장부터 당연히 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시장 못 갑니다. 유럽은 가려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각종 규제 때문에. 그럼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일본하고 한국, 한국하고 일본, 아시아 시장부터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은 반드시 한국과 일본 시장에 문을 열 거예요. 중국 시장 들어갈 수 없죠. 물론 인도네시아라든지 그게 인도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도 있지만 당장 이러한 한국은 지금 유료 챗GPT 이용자도 미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이렇게 기술 수용성이 좋은데 일본 그렇게 기술 수용성이 늦었지만 AI에서는 지금 추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판매 시장도 크고 이커머스 시장도 크고 모바일 시장도 큰 시장. 여기에 안 들어온다? 여기에 늦게 들어온다? 구글 AI 오버뷰스 보세요. 구글 AI 오버뷰스가 미국에서 5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서 한국에 9월 둘째 주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유럽에 10월 달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보다 한국 먼저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챗GPT의 이 앱은 이 앱 개념은 한국에 대단히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챗GPT가 슈퍼앱, 뭐 플랫폼화 될 것이다. 이 말씀과도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운영체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게이트키퍼라고도 할 수 있고 슈퍼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즉 챗GPT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물론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이용자가 만약에 이걸 편애한다면 어차피 챗GPT 들어가는데 자주 질문하고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챗GPT는 일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김에 물건도 좀 구매하고 들어가는 김에 여행 티켓도 구매하고 들어가는 김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도 배달 다 시키고 중간에 얼러트도 챗GPT가 다 관리해 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원래 이거 애플이 하려고 그랬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로.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시리가 컨트롤하면서. 그거보다 지금 챗GPT가 오케이 너네 안 해준다면 뭐 우리가 들어갔겠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챗GPT는 이거를 공짜로 하겠어요? 다 수수료 받을 거예요. 그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OS가 됐다. 즉 윈도우즈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PC 시대의 윈도우즈의 탄생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IBM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기업 시장 보시는데 IBM 꼴을 아실 수 있어요. IBM이 사실은 기업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기업용 컴퓨터.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저기 도스 갖고 뭐 이렇게 깨작게 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세요 맘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시장은. 들어왔고 인텔이라는 기업 그래 그거 기업용 저기 프로세서는 우리가 할 텐데 그런 퍼스널 컴퓨터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하세요.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윈텔이라고 그랬어요. 윈도우즈와 인텔. 이 두 개가 궁합이 맞으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죠. 퍼스널 컴퓨터는 새로운 개념. 여기에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매킨토시는 늦게 들어왔어요. 사실 대중화 시장은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화는 윈도우즈가 이끌어 나가죠. 자, 윈도우즈가 장악되니까 윈도우즈가 정해준 거죠. 인텔 우리랑 계속해. 그러다가 윈도우즈가 어떻게 합니까? 왜 인텔만 해? AMD도 같이 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어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픈 AI가 자 위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드 유저가 있는 거예요. 8억 명에. 그리고 이것은 곧 16억 명이 된다라고 본인은 목표를 세운 거고 여기에 수많은 앱들을 다 집어일 겁니다. 우리 앱스토어에 있었던 구글 플레이에 있었던 그러면서 소비자 단을 완전히 장악을 이렇게 하게 됐죠. 자,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한테 $1,000억 투자 받으면서 엔비디아랑 10기가와트씩 와트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다 운영하려면. 그 다음에 플러스 AMD랑 6기가와트 짓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000억 지금 오라클에다 주문이 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벌써 $1조 넘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윈도우즈가 인텔만 시켰던 거에서 AMD 시킨 것처럼 지금 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도 하고 그 다음에 AMD 칩도 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에서 ASIC 칩도 만들어서 뭐 오라클에 집어있든 어디에 집어있든 지금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체로 인프라스트럭처의 흐름과 그리고 오픈 AI가 중간에 매개해서 소비자 단으로의 앱과 최종 소비자까지 완전한 제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이 시장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이번에 밝혀준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ABC 뉴스에서 젠스랑이 나와서 I'm surprised that they would give away 10% of the company before they even built it. And so 자기도 놀랬다. 그리고 기분 나쁜 티를 냈잖아요. 썰에 의하면은 끝나고 마이크를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젠슨왕이 뭐냐면 $1,000을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기로 했고 그걸 칩 형태로 주기로 했고 2027년부터 $100억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협상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젠슨왕 입장에서는 뒷구멍으로 지금 AMD라고도 협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0.01로 주식을 하나씩 준 거예요. 아직 물론 SEC에서 뉴욕 중간거래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또 오픈AI랑 협력한다니까 주가가 올랐고 그 오른 돈 그거를 팔아서 AMD 칩 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니까.
완전한 금융기법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AMD랑도 흔히 말해서 짝짓기를 할 거라고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완전 배신감 엄청 느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엔비디아는 고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고객만 갖고 있냐면 B2B 비업만 갖고 있는 거죠. B2C가 아니란 말이에요. B2C가 모든 시장의 최종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장악한 기업. 오픈 AI죠. 왜 여러분 구글은 지금 제미나이 그렇게 제미나이 더 좋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왜 엔비디아랑 그런 계약 안 하고 아무리 TPU의 전통이 10년 가까이 됐다고 할지라도 왜 AMD랑 이런 계약 안 할까요, 여러분? 왜 클로드는 그 좋다는 개발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서비스인 클로드는 이런 계약 생각도 안 하고 있을까요? 엔드 유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시장의 어떠한 이 그림을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오픈AI가 보여준 것은 데브데이를 최종 정점으로 해서 시장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여러분 이번에 뭐 한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오픈AI는 AI 연구소에서 소비자 기업으로 완전히 이번에 전환을 시작을 했고 대단히 빠른 속도고 지금 한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어떻게 오픈AI의 챗GPT라든지 클로드의 앤스로픽이든 뭐든 커서건 뭐건 간에 빨리 응용해서 업무를 효율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IBM PC를 살 것인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가 탑재된 다양한 퍼스널 컴퓨터 PC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할 것인가 해야죠. 근데 여러분 소비자 시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서가 변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질서가. 여기에 대한 대응 이것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병행해야 될 일이지만 이 제국의 그림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챗 GPT 그 창 내에서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그러니까 OS예요. 거기서 제가 부르고 쓰고 싶은 앱을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호출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거기다가 캘린더 앱을 샵 캘린더 나 다음 주에 일정 좀 브리핑 해줘. 그럼 브리핑 해주겠죠. 모든 앱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을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브라우저 형식으로 갔던 뭐 뒷단에서는 아마 브라우저가 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쓰기에 이제 굳이 제가 이용 키는 게 아니라 샵 당근마켓 뭐 이렇게 호출하면서 그 앱에서 제가 필요한 인터액션을 상호작용을 챗GPT 내에서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대화창이랑 뭐 다른 창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직접 방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다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제2의 당근마켓을 노리는 업체가 들어와 버릴 거예요. 우리는 우선 시장 마켓 쉐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이거라도 가져가겠다. 아마존도 처음에는 안 들어갈 거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는 안 들어올 거예요.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겠죠. 우리 지금 시장 점유율 너무 낮은데 우리 저 챗GPT 가서 시장 점유율 2배 할래? 3배 만들래? 내줄 건 내주더라도 저 같은 경영진 그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동요화 움직인다라는 거고 시장이 한번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평도 있던데 혹시 좀 박사님 그렇죠. 생각은 왜냐하면 어떠세요? 중간에 인터페이스에 여러분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다양한 퍼널을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걸 통과해서 제가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에이전트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AI가. 인간과 그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인류의 발견 여기 속에서 있었지만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클릭하고 스크롤해야만 하고 타이핑해야만 했던 이 수많은 중간 과정들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직접적으로 결과와 맞닿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간 단계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UI, UX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달라지는 것이다. 왜? 중간에 귀찮은 모든 것들은 그리고 또 롱테일 또 저희가 뭔가를 찾을 수 있죠. 희귀한 물건을 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어디서 또 발견을 시켜주겠죠.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글 창에서나 네이버 창에서 페이지 한 3페이지 내지 4페이지가 써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검색의 결과를 이 친구는 맨 상단으로 끌어줄 거거든요. 저의 필요를 알면은.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검색창도 클릭을 3, 4, 5번, 6번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첫째 장에서도 스크롤해서 내릴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저 롱테일 저 끝에 있던 것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맨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호작용은 근본적으로 좀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앱스 SDK가 그 기존의 이제 구글이라든지 OS들이 갖고 있던 그런 독주 체제를 좀 무너뜨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네이버도 검색으로 시작했다면 포털로 가잖아요. 사실 구글도 보면 포털이에요. 근데 검색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로 엔드 유저를 완전히 장악하면요. 그 위에다 살 붙이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AI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서 우리 고객을 너네들한테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택시 사업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레스토랑에다 다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푸드코트 할 테니까 전국의 맛집들은 우리 집으로 다 들어와. 그리고 고객들 절대 밖으로 안 보내줄 거야. 근데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와도 돼. 하지만 어떻게 안 우리는 8억 명 있거든. 그리고 내년에 16억 명 되거든. 한국 지금 2천만 명 있거든. 그리고 올해 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아마 내년 봄 되면 4천만 명 될 거거든. 4천만 명이 먹는 푸드코트에 너네 물건 안 될 거면 안 돼도 돼. 우리 고객들은 여기서 먹고 아마 너네 집 방문 안 할 건 이제. 방문하더라도 이제 50%로 고객이 줄을 거야. 알아서 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노트에서 괜히 그 사용자 수 8억 명 강조한 게 괜히 나온 이유가 아닌 거네요. 여러분 모든 시장의 최종 키는요. 소비자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소비자가 있어야 지금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AI도 되게 좋죠. 문제는 위클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예요. 거기를 계속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네이버도 만약 2천만 명이라도 된다. 그럼 네이버도 저런 데브데이 했을 거예요. 500만 명도 안 될걸요? 그런 상황에서는 판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챗GPT 자신 있는 건 한국에도 2천만 명이라대. 이 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컨슈머 AI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쪽으로 이제 진화하는 거랑도 이렇게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는 그냥 컨슈머 AI 마켓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는 좀 벌써 2, 3주 사이에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컨슈머 AI가 아니라 그들의 제국, AI 제국. 이게 정말 약속의 땅일지 저주의 땅일지는 잘 모르지만 이 제국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뭡니까? 엔드 유저부터 각종 소비자 서비스, 그다음에 운영 체계로서의 챗GPT, 그리고 여기에 갖다 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ASIC 칩, 브로드컴에서 만드는 것. 이것을 뭐 오라클이 하던 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가 만들진 간에 본인들의 하이퍼스케일러는 여기다 플러스 스타게이트까지 이거는 다 인프라스트럭처죠. 망이에요, 망. 통신망, SKT, LG 플러스 KT. 자, 여기에서 깔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시장이 너무 크고 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뭐 난리가 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또 기업들도 저 인터넷 도입하면은 컴퓨터 도입하면 우리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일어나겠구나. 엑셀 시트를 도입하면 우리 재무 지금까지 주판하고 전자계산기 있었는데 난리 나겠구나. 과거로 치면 컴퓨테이션은 이 기업의 이 백오피스를 갖다가 컴퓨테이셔널제이션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지금 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모습에서 너무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아래에만 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엔드 유저, 소비자, 시민, 이용자, 그들이 있고 그들을 장악한 오픈 AI가 시장을 이렇게 이제 작동하도록 이제 대단히 빠른 속도로 SDK를 쓸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먼저 가면 임자 아니에요. 자, 오픈 AI 입장에서 어떤 기업부터 먼저 띄워줄까요? 먼저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새로운 질서를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국가 질서를 이렇게 운영할 것이에요. 이렇게 할 테니 이거를 잘 따른 사람들은 우리가 우대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가서 와가지고 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 그럼 먼저 띄워줄게. 당연히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객들하고 접점이 확 퍼지는 거잖아요.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적게 들이고도. 그러면 없던 고객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11번가 G마켓, SSG, 롯데원 지금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 정도의 고민을 경영진들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 문 닫기 전에 저기 문 한번 두들겨 봐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큰 판이 움직이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뛰어들까요?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을 활용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도 저는 하나의 후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엑스피디아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야놀자인가요? 뭐 이런 데도 고민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하면서 들어가는 거. 멜론도 고민하겠죠. 지금 유튜브 뮤직에서 지금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하고도 같이 협력하는데 우리 멜론 들어가서 챗GPT에서 음악은 멜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2등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다 안 들어온다면 뭐 바보들인 거죠. 박사님께서 이제 계속 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은 구글의 제국이었잖아요. 이게 쉽게 무너질까요? 저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BM이 지배했던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의 기업 컴퓨터 시장의 그 제국을. IBM은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 시장 신경도 안 썼어요. 그거 얼마 번다고. 마진율 얼마라고. 기업 컴퓨터 만들어주면 떼돈을 버는데 여기만 집중해주면서 그거를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게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윈도우의 제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발머가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아먹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는 나델라가 새로 CEO로 오면서 우리는 서비스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집중의 방향을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오피스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기업은 제국이 됐다가도 쪼그라들었다가도 다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픈 AI가 지금 장기로 치면 장군을 친 거예요. 지금 구글이 여기서 멍군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따라서 판은 바뀔 수 있죠. 아직 모든 판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제국의 설계 도면을 펼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떠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고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즉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매력적이고 경쟁자인 구글의 입장에서나 애플의 입장도 대단히 난처한 입장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OS를 우리 지금 iOS하고 안드로이드가 지금 점령하고 있던 이 시장을 너네가 가져간다고? 그리고 너네는 그러니까 70대 30의 구도는 아니죠. 여기에서 유료결제 시장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친구들이 수수료 가져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서 발생하던 것들을 이쪽으로 더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모바일 경제처럼 AI 경제가 큰 판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 AI 마켓이라는 말도 조금은 왜소해질 정도로 제가 제국이라고 표현하기에 과장법을 쓴 이유도 정말 큰 판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구글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구글이 저는 조만간 멍군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구글만이 할 수 있어요. 엔스로픽이 할까요? 여러분 클로드가 아무리 좋아도 클로드 저도 좋게 평가합니다. 클로드는요 여러분 시장에서 볼 때 죄송한데 니치 마켓이에요. 그냥 커서하고 같이 개발자들하고 같이 꿍짝꿍짝 하면 돼요. 그 시장으로 본인들도 마켓 포지션을 명확하게 했어요. 절대 대중시장으로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죄송한데 이 시장 우선 일단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유저 그 다음에 여러분 스틱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롱텀 메모리. 이것이 2025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제미나이는 그걸 늦게 도입했어요. 챗GPT가 저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혈당 수치 아까 말했던 혈압 수치, 저희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고 이걸 다 보면 여러분 컨텍스트 토큰에서는 이걸 종합적인 토큰으로 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그러니까 즉 초개인화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질문하는 맥락만이 아니라 강정수란 개인을 전체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보안 이슈는 있겠지만 충분하게 제가 챗GPT를 못 떠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투사이드 마켓의 COE에 따라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을 깰 수 있는 구도를 구글이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쉽게 못 만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미나이하고 챗GPT의 이용자 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4배를 어떻게 구글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저도 구글이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레리 페이지 창업자죠. 했던 말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등 할 바에야 구글이라는 회사를 파산시키자 그랬어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극단적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결연합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2등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레리 페이지가 구글 전 직원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AGI로 1등하겠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샘 알트만 나와가지고 끝나면서 우리도 AGI로 간다. 뭐 모니테이제이션 수익화에 관심 나는 그것에 10대 관심사에는 수익화는 관심도 없다. 뭔 관심이 없어요. 그걸로 다 가고 총 매진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걸 얘기 안 할 뿐이죠. 고상한 척하면서 AGI 하는 거고 이건 필요해요. 그건 내부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인재들이 와서 사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8억 명을 16억 명으로 만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CEO는 얘기하죠. 우리의 노스스타는 AGI야. 이래야 인재들이 모이는 거라서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AGI 시대가 오면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하고 있으시면 안 되죠. 지금 그 사이에 여러분 경제가 지금 판이 바뀐 거잖아요. 데이브데이가 그것의 최종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 시장 먹어버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1조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받은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그 1조 달러를 부채로 하더라도 은행에서 상환 능력을 볼 거 아닙니까? 얘네가 뭘로 상환할 건지. 1년에 120억 벌어서 상환?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죠. 엔비디아 칩으로 담보 잡을 거예요. 그것도 대출할 거예요. 요번에 XAI 200억 달러의 지금 파이낸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75억 달러는 투자를 받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2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죠. 175억 달러는 파이낸싱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요즘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들이 이제 미국에 등장하고 있는 거 뭐냐면 H백 또는 블랙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 금융 기법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싱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1조 달러는 여러분 어떻게 오픈 AI가 1조 달러를 합니까? 상환 능력을 은행은 볼 겁니다. 그거는 소비자 단에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오픈 AI가 더 이상 이제 엔트로픽은 신경 안 쓴다. 니치 시장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사실 이번에 이제 앱스 SDK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엔트로픽이 도입한 MCP를 기술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경쟁자의 그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한다는 게 또 따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것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노이즈에 빠지는 거고 개발자적 시각으로 죄송합니다. 개발적 시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전체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MCP를 썼던 요번에 보니까 뭐 정말로 프로그램 만들면 뭐 에러도 좀 나긴 했지만 얼마나 8분 만에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그것에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거고 정말로 그 요번에 보여줬던 그 에이전트 키트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근데 이걸로 전 세상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로 해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고급지게 자동화 시키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시장을 다 노리고 있다는 걸 이번에 표명을 한 거죠. 우리는 B2C 시장도 노리지만 B2B 시장도 노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커서랑도 경쟁할 거고 엔스로픽하고도 경쟁할 거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경쟁할 거야. 우리 API 시장도 돈 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소비자 시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빨아들일 거야. B2B 시장에서도 그냥 쪽쪽 빨아들일 거고 B2C 시장에서 크게 한 판 먹을 거야. 우리 벌써 8억 명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자꾸 포커스를 B2B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 크게 안 바뀝니다. 엔스로픽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MCP 버전 2를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놨던 에이전트 키트보다 더 좋은 걸 저는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죠. 구글 제미나이도 훨씬 더 좋은 에이전트 환경의 디벨로퍼를 위한 개발 서비스를 내놓을 건데 이번 대부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건 잘 아니라고 봐요. 개발자들한테는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가 빨리 앱 들고 챗GPT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다운받아서 가서 설명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에이전트 키즈라든지 뭐 코덱스G 이런 건 다 조금 핵심에서는 살짝 벗어난 이야기들로 보신 거죠? 그렇죠. 박사님께서. 그런데 이제 결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였던 시그널은 저는 양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B2C. 네, B2C로 가고 B2B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길 수 있거든요. 사실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별종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API 사업은 어차피 거기 애저도 있고 여러분이 하세요. 에이전트 시장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먼저 선투자도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우리 믿고 여러분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포커스에서 집중해서 커미트먼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욕심낸 거죠. 우리 두 개 다 가져갈게요. 두 개 다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칩도 엔비디아만 안 쓰고 AMD도 쓰겠다고 기회 열어준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 아직까지 안 밝힌 거에서 어떤 시장의 결정도도 있냐면 자 AMD하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모든 GPU는 TSMC가 만들죠. 엔비디아 칩이 훌륭하죠. 엔비디아 칩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AMD 칩보다 좋으니까요. TSMC가 아주 잘해요. 근데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중에 10%는 구글 인텔 파운더리에서 받을래요.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조건으로 달 수 있어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 박수 칠 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인텔에다 지분 투자도 했는데. 그러면 인텔에서 10%는 AMD나 엔비디아는 만들어주세요.
이 목소리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다는 것은 최종 소비자를 갖고 있는 데서 애플도 그랬잖아요. iOS 그에서 7대 3이라고 하는 그 앱스토어에서의 배분율을 결정할 수 있었던 힘은 최종 소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로 풀었지만 무상으로 했지만 그걸 통해서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독점적인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룰 세팅을, 규칙을 본인들이 정하잖아요. 지금 윈도우즈도 인텔과 AMD를 자기네들이 룰 세팅했던 것처럼 오픈 AI는 파운더리까지 사실 룰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게 그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엔비디아의 CEO가 미국의 방송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삐진 거잖아요. 젠슨왕을 화나게 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오픈 AI의 어떻게 보면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게 어떤 뭐 영향이 있었는지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어제 미국 ABC 방송에 출연을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물었죠. AMD하고 오픈 AI하고의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젠슨왕이 자기 놀랬다, 몰랐다. 그리고 정말 비웃듯이 독특한 기법이다. 그리고 MI450이라고 하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 GPU를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독특한 발상이다. 비꼰 거예요. 세상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GPU를, 넥스트 버전이잖아요. 마치 루빈처럼. 아직 나오지도 않은 GPU를 위해서 자신들의 주식을 주면서 10%까지 최대 그걸로 팔아서 구매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금융기법까지도 의미하면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AMD 자기네들이 완전히 죽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AMD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장점은 뭡니까? 놀라운 GPU. 여기에 뭐 HBM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LV 링크라고 하는 네트워킹, 데이터의 네트워킹. 그 다음에 쿠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이 생태계. 삼박자로서 엔비디아는, 물론 저는 이번 AMD와 오픈 AI 계약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끼 호랑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새끼 호랑이를 완전히 키워준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LV 링크하고 대항하는 지금 그 네트워킹 서비스 있잖아요. 쿠다랑 대항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6기가와트를 쓰기로 했으니 여러분 AMD랑 3천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6기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딱 정확하게 메타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히페리온이라고 그래요. 히페리온이 데이터 센터가 최종 완공되면 6기가와트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미국의 맨하튼 크기예요. 한국 여의도 7배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GPU를 AMD를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AMD가 그 GPU들을 연결하는 링크들, 네트워킹 장비들 AMD 거 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다 AMD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규모의 AMD로 볼 때는 매출 시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태계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6기가와트나 작동하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AMD를 와서 다른 데서 견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쿠다 안 써도 되겠네. 좀 더 싼데 이거 쓰지 뭘. 비용 효율적이네. 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AMD 사갈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 당연히 줄 수 있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점점 AMD는 리사수 CEO는 구석으로 지금 몰리고 있었거든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 뭐 브로드컴에다가 뭐 에이식 주문형 AI 가속기를 갖다가 오픈AI가 주문해도 그 시장 크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비해서. 즉 거기는 좀 전용이잖아요. 일반 GPU가 아니라 추론 전문용 칩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특화된. 그런 것들은 니치 마켓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AMD는 좀 달라요. AMD는 제너럴한 거잖아요. 학습에도 트레이닝에도 쓰일 수 있고 추론에도 리즈닝에도 쓰일 수 있는 종합적인 GPU란 말이죠. 거기에 이 큰 호랑이를 지금 한 마리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젠슨왕이 어제 ABC 인터뷰에서 화가 났다.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인텔에게만 윈도우즈는 다 인텔에서 돌았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뭐 하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AMD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사실 AMD 성장은 GPU가 아니잖아요. CPU 시장이잖아요.
CPU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에게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 나머지 시장에서 한국에서는 좀 늦게 시작했죠. AMD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누구에게 판매가 됐습니까? 비용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 AMD 칩 들어가는 거 여러분 훨씬 더 저렴했잖아요. 인텔 칩보다. 기억나시죠? 똑같은 PC도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러면서 AMD가 시장을 열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텔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게 됐던 즉 마진율이 줄어들 겁니다. 즉 엔비디아도 AMD 때문에 마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것이 지금 90년대 재현 있었던 인텔과 AMD의 그 시장 쟁투가 지금 2025년 이후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 AI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열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엔비디아에 엄청 위협적일 거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독주에서 경쟁 체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대5 시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7, 8은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0.5 가져가고 있었던 1 가져가고 했던 AMD가 지속 가능하기에는 엄청난 R&D 비용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루빈 만들어내고 거기 지금 벌써 R&D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돈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AMD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야 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R&D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들도 안 오고. 근데 자 이제 인재들도 어떨까요? AMD도 꽤 시장 성장하겠는데 AMD에서 가면 월급 더 준다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에 있는 직원들도 AMD로 이동 안 할까요? 이동하죠. 즉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18%, 20%만 가져가도 이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재들의 이동부터 시장에서 기업들도 그렇고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 지금 AMD가 된 거예요. 리사순한테는 이거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20%까지 가져갈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왜? 6기가와트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의도에 7배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여기에 AMD의 차세대 GPU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삼성의 뭐 HBM이 들어가던 뭐 SK의 뭐 SK 하이닉스의 뭐 HBM이 들어가던 마이크론의 HBM이 들어가던 뭐든 간에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볼 만한 싸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젠슨왕이 오픈 AI 칭찬합니다. 버릴 수 없거든요. 인텔이 어떻게 당시에 윈도우즈를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전 세계 시총 1위라고 해도 엔드 유저를 못 갖고 있거든요. 즉 엔비디아가 계속 AI 경제에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1위를 왕자 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황제이신 오픈 AI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삐진 거죠, 조금은. 왜 저랑 제가 1,00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도 엔비디아랑 AMD랑도 협상하고 있었네요. 그거 저한테 비밀로 하시고 그러니까 저 조금 삐졌어요. 화났어요. 하지만 오픈 AI가 잘 돼 우리도 잘 되는 거니까 그냥 부들게요. 하지만 한번 화는 낼게요. 뭐 이렇게 어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오픈 AI의 그 앱스 SDK랑 왜 지금 그 엔비디아와 AMD의 그 갈등이 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나 싶으면 사실 오픈 AI가 앞으로 더 소비자를 끌어당기고 더 독점 체제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운영체계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iOS를 갖고 있는 애플이 우리 실리콘 이제 우리 걸로 할래. 그래서 M2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또는 AP도 본인들이 만들고. 물론 ARM하고 뭐 아키텍처를 많이 아직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지만 iOS를 갖고 있는 애플이 독립하겠다면 독립하는 거예요. 왜요? 엔드 유저를 갖고 있으니까요. 구글이 독립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엔드 유저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이버가 카카오가 왜 힘이 셌습니까? 엔드 유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장을 엔드 유저를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의 힘인 거잖아요. 그 힘을 이번에 오픈 AI가 처음으로 발휘한 거예요. 맨날 훌륭한 AI 기술은 갖고 있었던 걸로만 좋은 관계를 맺다가 우리 이제 시장을 성격을 우리가 좀 규정을 해볼게. 그러니 아직 IPO도 안 한 기업이 우리한테 1,000억이나 대출 뭐 투자 받아가는 기업 주제에 우리가 1,000억이나 해줬다고만 그 기업이 지금 우리의 경쟁사를 살려줘? 그거를 자기네가 결정해 나한테 통보도 안 하고? 아니 화가 나죠. 이제 주인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오픈 AI구나. AI 경제. 이거를 명확하게 패권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의 기업이잖아. AI 기업 중에. 돈도 지금 제일 많고. 그런데 이 작은 오픈 AI가 아니 우리가 주인할래. 주인은 너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이 너무 저는 흥미롭게 들려오는 게 사실 데브데이에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개발자 입장에서 좀 분석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사실 뭐 이번에 뭐 AGI 관련해서도 뭐 딱히 뭐 없고 사실상 뭐 좀 뭐 성능 향상에 좀 벽에 부딪힌 게 아니냐 이러면 좀 볼멘 소리도 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AGI는 저는 AGI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AGI는 저는 인류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기술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AGI 그거는 자꾸 또 엔스로픽 CEO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AI CEO도 그렇고 자꾸 어디 가서 AGI 그리고 하사비스도 저기 그렇고 AGI 얘기하니까 다들 AGI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거 디스토피아적인 논쟁들을 하면서 이거 빠져 있는 건데 단계별로 가야 될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시장의 재편을 보셔야죠. 자꾸 지금 뭐 보고 계시냐면 iOS 업데이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별거야. 별거 아닌데? 이번에 아이폰 별거 아닐 것 같아. 얼마나 팔리냐 봐야 되는 거고, 이 아이폰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 경제가 탄생해서 전 세계 경제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iOS의 성능, 이거 버그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데브데이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혁신적인 기술 없는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건 이제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들이고 그걸 어떻게 무기로서 활용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속한 개발자분들이 속하신 회사가 그래서 그 앱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이거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8억 명에 진출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K-뷰티 업체들 거기다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글로벌로 나와서 웹툰도 챗GPT에서 보게 하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거 결정하셔야죠. 안 할 거면 이 업체가 할 겁니다. 그 무서운 지금 룰을 그날 데브데이 때 발표한 거예요. 2위, 3위들한테 귀가 쫑긋해지도록 우리가 2위, 3위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들어오셔라. 1위는 저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위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드릴게요. 우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가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대신 통행료 내세요. 우리 그걸로 돈 벌어서 더 성장할래요. 이번 데브데이 말고도 이제 오픈 AI 지난달에서부터 좀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좀 박사님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게 또 따로 있으시다고요? 저는 순서대로 보면은 오라클하고의 3천억 투자, 그보다 전에 그건 브로드컴은 이제 밝히진 않은데 사실은 오픈 AI를 들어놨던 거죠. 1,000억 달러의 계약. 다 이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오라클의 3천억,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의 1,000억, 그 다음에 AMD하고의 그 10% 계약,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왔던 것이 그 인스턴트 체크아웃, 즉시 결제라고 하는 이커머스 서비스. 그 다음에 소라투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챗GPT보다 다운로드가 더 높은데 친구 초대료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GPU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인가? 그렇죠. 네. 지금 소라투 나왔죠. 그 다음에 데브데이 나왔죠. 지금 이거 거의 지난 4, 5주 동안 이렇게 쏟아낸 거는요. GPT-6 나온 것보다 저는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질서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 막 각계약진하던 모든 시장의 흐름들을 하나의 나래비를 세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은 만들어지는 우리의 설계도대로 갈 거고 여기에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 사람은 이제는 빠이빠이야. AMD 너네까지는 승차해. 오라클도 승차하고 이제 달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앞으로 계속 문 열어줄 테니까 뒷문으로도 계속 앱 만들어서 들어오세요라고 지금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주할 겁니다. 여러분 AGI 언젠가 가가지고 인간을 능멸하는 스카이넷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때 가서 문제고요. 그 전에 시장이 바뀌고 여러분 기업이 흥망성쇠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 단계별에서의 변화를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은 소라투도 봐야죠. 소라투가 과연 소라투는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얼만큼 공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공할지는. 지켜봐야죠. 그 소라투가 좀 기존 소라와 어떻게 다르고 배경적인 것들을 살짝 소개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2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라1은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영상이었고 여러분 구글이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소리죠. 이 소리와 월드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LLM 모델이라든지 디퓨전 모델에 의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면 소라2부터는 월드 모델이 들어가게 되죠.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까이 와질수록 물건의 소리가 커진다든지 멀어질수록 물건의 기차 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이펙트를 주게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물질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부분에서 소라2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지속성이 되게 오래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작의 툴에서 그 영상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라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없었다라면 이제 나의 충분한 인문학적 상상력만으로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훨씬 더 여러분 크리에이터의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상을 잘 못 다뤄도, 웹툰을 못 그려도, 사진을 잘 못 찍어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훨씬 더 크리에이터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컨텐츠의 생산량은 GPU만 허락된다라면 대단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도 되고요. 되게 컨텐츠의 장르도 저는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소셜 미디어도 2라운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뭐 한국에서는 SNS로 보니까 SNS 2라운드, 세컨드 라운드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이 소라2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챗GPT랑 저는 병합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챗GPT 내의 피드로. 근데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선은 근데 이것이 영원히 전 독립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선은 GPU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GPU가 확보가 된다라면, 왜냐하면 특히 그런 컨텐츠는요, 광고 붙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챗GPT랑 연결하면서 즉시 결제로 연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수익화 창구. 네, 수익화 창구로서 컨텐츠는 대단히 매력이 있거든요. 질문과 챗GPT의 질문하고 답하고보다 훨씬 더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것이 컨텐츠 소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창작자의 문을 확 개방해줘 버리면 소비자들은 늘어날 거고, 여기에서 광고 시장이라든지 커머스 시장으로서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라2가 될 거고, 이거 소라2는 언젠가는 저는 궁극에 있어서는 챗GPT랑 포탈 서비스로 병합되듯이 병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챗GPT가 사용자 수 확 늘리게 된 계기도 지브리 콘텐츠였던 것처럼 이제 소라2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 수를 늘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틱톡에 챌린지가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AI 슬롭이라고 이제 같이 절하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이제 슬롭이라고 평가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이 문화적인 흐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80년대 레트로의 복귀. 막 갑자기 미국의 80년대 배우들이 막 오픈카 타고 가면서 막 담배 피우면서 제임스 딘 흉내내는 70년대 분위기, 60년대 분위기도 막 나오고, 뭐 이런 지금 콘텐츠들 엄청 인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40대, 50대들 집에서 프롬프트로 텍스트로 써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막 미국 뉴욕 타임즈랑 인터뷰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탄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 누가 보겠어? 아니에요. 저 봅니다. 저 네. 팔로우해서 봅니다. 그런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뭐 놀면 뭐하니에서 좀 80년대 부탁해요 막 유재석이 그거 했잖아요. 그거 우리 영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40, 50대 옛날에 그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누가 봐요? 20대가 봐요.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소라2가 가져올 소셜미디어의 판도 변화예요. 이것이 메타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라마를 만들었던 이유고 슈퍼인텔리전스 랩 운영했던 거예요. 메타가 AGI 만들려고 슈퍼인텔리전스 랩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라마4의 실패죠. 라마4가 실패했잖아요. 성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얀 루쿤한테 화가 났던 거고, 그러면서 나 새로운 인재 모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계속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 격차를 좁혀야 레이방하고 하는 AI 글래스도, 아니 거기서 나오는 자막 처리가 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똑같이 봤으니까 구글도 하겠다라고 지금 젠틀몬스터랑 하고 있는데, 제미나이가 훨씬 좋아가지고 훨씬 서비스 좋아 보면 레이방이 아이디어만 주고 메타가 AI 글래스 아이디어만 주고 시장은 구글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 팀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뭐 AGI 여러분 이거는 문화죠. 북극성은 CEO는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인재가 모이거든요. 근데 이 인재 갖고 뭘 하냐는 경영의 노하우죠. 근데 이 북극성을 저기 좌표 찍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소라2의 의미는 이 비즈니스 수익화 모델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근데 인스턴트 체크아웃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여줬던 것이 인스턴트 체크아웃, 그러니까 즉시 결제, 즉
SE하고 SE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핸드메이드 된 거라든지 개인들 만드는 이런 판매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 엄청난 플랫폼이죠. 사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피파이 같은 여러분들 뭐 한국으로는 카페24 같은 개인 판매자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트라이프가 정말 결정적인 저는 이거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가 똑같은 거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트너로는 스트라이프가 정말 혁신적인 기업인 건 여러분 아실 거고 사실은 토스는 스트라이프를 카피하는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혁신적인 스트라이프가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금융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IPO를 안 하고 있죠. 원래는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았는데 오픈AI가 지금 더 높으면서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스트라이프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페이먼트 에이전트를 만들어줬고 이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지금 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고요. 이 프로토콜이죠, 일종의. 여러분, 구글도 9월 달에 프로토콜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구글도 AI 커머스 프로토콜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와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돈을 냈을 때 저쪽에서는 돈만 받으면 안 돼요.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그 물건이 있다는 확인 메시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 10,000켤레 주문했는데 5,000킬로만 주고 5,000킬로는 우리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배달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 땅에서 신뢰도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신뢰 확인해 주는 것이 여러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해서는 API끼리의 이것이 에이전트를 할지라도 프로토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합의된 여기에서 결제 프로토콜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재고 확인 프로토콜이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스트라이프로 샀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근데 취소를 받아주는 프로토콜이 없어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AI도 이 인스턴트 체크아웃 뒤에 숨어 있는 프로토콜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 한국에도 한국 파트너 프로토콜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 프로토콜을 스트라이프 걸 한국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엔 누가 여기에다가 지금 오픈 AI에게 문을 두드릴까요? 저는 토스는 두드리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불 에이전트가 있어야 커머스가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토콜은 지금 이걸만으로는 비즈니스가 확장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오픈 AI는 검색할 때 그 상품 검색을 할 때 결코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아요. 구글은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서비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서치 인덱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요즘 상세 페이지만 올리지 HTML에다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던 이 텍스트를 태그를 안 다시잖아요. 다들. 아무도 안 답니다. 그러면 물론 쿠팡이 좀 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구글이 알아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정보를 가져가요. 그걸 인덱스화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시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면서 제미나이는 뿌려주는데 챗GPT는 그거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텍스트 정보가 외에는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 구매에 맞는 최적화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커머스 시대에 대한 준비도 대단히 서둘러야 된다. 저는 한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나 본격화되면서 내년 정도나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인스턴트 체크아웃을 바로 시작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속도전 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자기 1조 달러짜리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야 되면 이거 빨리 속도전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돈을 빌려주는 채무자한테 보여줘야 보여줘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대이라든지 인스턴트 체크아웃, 즉시 결제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시장 속도를 변화 속도를 엄청 빨리 내겠다. 왜? 우리 돈 급하니까. 우리 그리고 8억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수익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편리성들이 입소문을 내면 소라투도 입소문을 내줄 거고 우리 8억에서 16억 갈 거니까. 여러분 16억 가면 러시아 빼고 중국 빼고 인도 빼고 거의 전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방어선 안 만들 겁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걸 내년도 사업 계획이 아니라 지금 2025년 하반기 계획으로 오픈 AI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픈 AI가 이제 수익화에 정말 안달을 내고 있다라고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달 내릴 이유를 9월 초에 먼저 밝힌 거예요.
브로드컴 1,000억, 오라클 3,000억, 엔비디아랑 1,000억, AMD랑 또 얼마? 6기가와트. 우리 돈 엄청 필요하거든. 스타게이트 빼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이잖아. 1조 달러 우리 필요한데 해줄 거지? 여러분들 우리 돈 필요하니까 수금 들어가는 거야. 속도 낼 거야. 여러분 속도 맞춰줘라고 데브데이 때 얘기해 준 건데 자꾸 거기 기술 스택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 관점에서 해석해 주실 분은 역시 박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오픈 AI를 둘러싼 이모저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관련 소식 또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